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환율 1년 내에 1,200원대 안착 가능성, 금리 인하 앞둔 한은도 부담 덜어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국채지수, 즉 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원달러 환율이 5%가량 하락해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대 이하로 안착할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금융투자업계가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금리, 환율 안정,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수요 확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핵심 지수입니다. 이른바 선진국 국채클럽인 WGBI 편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 역시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약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외환 투자자들은 WGBI 편입을 구조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WGBI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1년 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 이하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WGBI 편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8월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인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WGBI 편입으로 시장금리 수준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WGBI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중 스와프 계약 등을 통해 환해지, 즉 위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스와프 거래는 직접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원화를 빌리는 방식이라 실제 원화 수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환율 하락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채 매입을 위한 환전 수요가 커진 상황이고요. 자본 연구가에 따르면 환율 4.8%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스와프 거래 땐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 관찰 대사국 벗어났지만 공매도 재개는 과제. 한국 주식시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즉 FTSE 러셀의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해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합니다. 15년 만에 선진시장 지위로부터 강등돼 외국계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다만 정부의 예고대로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문제는 역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선진신흥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찰 대상국 지정은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유럽과 홍콩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셈인데 FTSE 러셀의 다음 정례시장 분류는 내년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강등 위기를 딛고 선진시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FTSE 내년 3월도 공매도 재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세에 몰린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 이스라엘과 1년 넘게 분쟁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세에 몰린 헤즈볼라가 임시 방편으로 꺼낸 카드다라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휴전 협상 가능성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석유시설이 아닌 정보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는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휴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해온 카셈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도 있는데요. 단 전문가들은 휴전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휴전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4% 넘게 하락했었고요. 국제유가는 이달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벌인 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보복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의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등과 포괄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단 바이든과 네타냐후 통화는 또 연기됐고요.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패드 패널 출하 40% 하락, K-디스플레이 휘청.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가 탑재되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 출하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플 최신 제품마저 판매가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국내 부품 업체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애플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출하량이 하반기 들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연간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치를 1,000만 대에서 670만 대까지 낮췄습니다. 제품 출시 시점과 맞물린 대규모 패널 출하 이후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건데 업계에 따르면 수요 하락의 이유를 높은 가격과 긴 교체 주기로 꼽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IT 제품 소비에 지갑을 닫은 것도 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3분기 IT OLED 사업이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디스플레이의 날 하반기 OLED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30%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일부 고가 제품 역시도 90% 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잘 나가는 TSMC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올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덕분인데요.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569억 9천만 대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7,503억 6천만 대만 달러를 크게 웃돈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TSMC가 제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가 인공지능 수요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과 자체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3분기 매출을 내놨다며 AI 시대 선두에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SMC 매출 호조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출 236억 불로 예상치 상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AI 시대에 선두를 선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